이번 특종은 미국 뉴욕에서 최근 유행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아우, 어머! 뭐야? 기절했어요. 이 게임이라고요? 그냥 서 있는 사람을 저렇게 때려서 기절시켜버려요? 왜 저러는 거야? 원한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 충격적인 영상은 일명 노가웃 게임. 자, 일면식도 없는 보행자를 단 한 번의 펀치로 의식을 잃도록 하는 묻지마식 범죄입니다. 와, 이게 왜 유행이야? 근데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 무슨 게임이야 이게? 범죄, 노가웃 범죄죠. 네. 노가웃 게임은 1992년 MIT 대학원생이었던 잉베 라우스타인이 3명의 고등학생에게 펀치를 받고 사망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고등학생들은 낯선 사람을 한 방 치는 게임이었다고 설명. 만약 단 한 번의 펀치로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공격 대상이 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13년 51세 마이클 다니엘스와 장애인 노숙자 랄프 산티아고 등이 노가웃 게임의 희생자가 되며 사망. 이외에도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이 노가웃 게임이 유행했는데요. 이에 노가웃 폭행 억제법이라는 법안이 제출될 정도로 노가웃 게임은 당시 미국 내 사회 문제로도 떠올랐습니다. 그랬던 노가웃 게임이 2022년 뉴욕에 또다시 재현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등치 큰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힘없는 좀 약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죠? 최근 뉴욕에서 발생한 약 20건의 노가웃 게임 희생자들 중에는 30대와 50대 남성은 물론 74세 여성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성별 불문, 나이 불문의 피해자들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도심 한복판, 쇼핑센터 등 백주대낮, 사람도 많은 곳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뉴욕 시민들은 뉴욕에 살기가 두렵다며 공포에 떨었는데요. 뭐 인적이 드문 곳에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게 번잡한 데서도 저런 짓을 하니까 우리가 여행 가서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뉴욕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도대체 저런 게임을 왜 하는 거야? 형사사법대학 겸임교수 마이클 알카사르는 이러한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느낀 분노와 지루함을 표출하는 거죠. 라고 의견을 밝히며 법 집행관들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한 일명 보석개혁법이 이 범죄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행법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욕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노가웃 게임, 뉴욕이 아닌 미국 전역으로 안타깝게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임이 아닌 잔인한 범죄임을 깨닫고 더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저는 물론 전 기자님 그리고 한 기자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시청자분들까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자,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안에서 나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된 사건인데요. 집에서 범죄에 노출된다고요? 2021년 11월 전국 700여 아파트 단지가 들썩였던 사건. 자,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웹사이트에 국내 아파트 내부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이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저게 어떻게 나와? 사진과 영상 속에는 거주자의 일상뿐만 아니라 알몸 사진 등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진과 자료를 업로드한 해커는 하루치 영상의 0.1 비트코인, 당시 기준 약 700만 원에 판매하려고까지 했는데요. 자, 700의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이 유출된 경우 바로 아파트 거실 벽면에 달려있는 월패드. 현관 출입문, 난방, 환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자, 월패드에는 보통 경비실이나 다른 가구의 영상 통화를 위해 카메라가 달려있죠. 해커가 이걸 해킹해서 실시간으로 집안을 들여다봤던 겁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 월패드들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커가 한 가구만 해킹을 해도 이걸 통해서 아파트 전체의 월패드를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별걸 다 해킹한다 진짜. 요즘에는 웬만한 아파트 저거 다 월패드 있잖아요. 아파트는 다 있다고 봐야죠. 네. 저게 문도 열리잖아요. 그렇죠. 저걸로 그러네. 해킹하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겠다. 침입이 그냥 가능한 거죠. 아니 그럼 대처할 방법이 없나? 이거 너무 불안한데요. 네. 다들 있는데.
해당 사건이 터지자 각종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월패드 카메라를 스티커 등으로 가린 인증샷, 저런 사진들이 화제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구별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조치에 착수, 일부 월패드 업체도 보안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며 영상 외부 전송 차단 등 긴급 대처에 나섰는데요. 보안 전문가들은 월패드에 부착된 카메라를 항상 가려두고 이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권장.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 118에 신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컴퓨터 캠이나 노트북 카메라는 이제 해킹 때문에 가려두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월패드까지 가려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기술의 발전이 되려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 다시는 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범인이 반드시 검거되길 바랍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런 거 너무 무서워. 야, 지금 무슨 가루를 뿌려놓은 거죠? 방금 보신 모습은 현관문 잠금 장치에 붓을 이용해 밀가루를 바른 뒤 지문을 채취하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경찰 과학수사대의 지문 감식 현장이 아닙니다. 과학수사대가 할 법한 전문 행동들을 그대로 범죄자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쇠로 돌아가야 되나 싶다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저게 제 주로 사용하는 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그걸 이제 조합하려고 했던 거죠. 조합이 쉽잖아요. 6이면 뭐야? 4, 4, 3, 1, 6, 4, 24. 이 24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다 계산해봤구나, 미리. 아니, 원래 4개면 그래요. 몇 가지 수법이 있는 거야? 밀가루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밀가루 아까 저기 대기실에 아까 몇개 보이더라고요. 흘려놨더라고. 뭘 털어가려고. 자, 2022년 4월 서울시에서 발생한 이 사건. 남성 B 씨가 직장 동료였던 여성 A 씨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밀가루와 붓을 이용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던 건데요. 20분간 계속된 침입 시도에 집안에 홀로 있던 A 씨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고요. A 씨에게 연락받은 남자친구가 찾아오자 B 씨는 도주를 시도. 결국 체포된 B 씨는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와, 집에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있는 점을 모르니까. 너무 무섭다. 아니, 알고 한 거 같은데? 아, 근데 밀가루로 비밀번호를 알아낸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진짜로. 거의 뭐 CSI나 뭐 국정원에서 하는 수사 기법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현관문 잠금 장치를 노린 범죄 수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1월에서 3월까지 대전과 천안 일대 아파트에서 다수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도둑들의 범행 도구는 형광펜. 도둑들은 미리 비밀번호를 누르는 도어락에 형광펜을 발라둔 뒤에요.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집주인이 눌러서 형광펜이 지워진 위치를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게. 저 여성 혼자 사는 그런 집에 이제 침입했을 경우. 특히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자,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비밀번호 입력 시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몸으로 일단 가려서 비밀번호의 노출을 막는 거는 기본이고요. 또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좀 하시고 당연히 뭐 1, 2, 3, 4, 뭐 5, 6, 7, 8 이런 쉬운 번호도 금물입니다. 자, 그리고 지문이 남지 않도록 수시로 패드 부분을 자주 닦아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도어락에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는 안심 필름을 부착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게 있어? 갈수록 교묘해지는 지능범죄, 경각심을 갖고 평소에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2년 4월 영국 19세 여성 에버 킬링은 친구들과 함께 한 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지럽더니 구토를 했고 걷지도 못했어요. 이상 증세를 호소한 킬링.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귀가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갑자기 팔이 부어올라 병원을 찾은 킬링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오염된 주사 바늘에 찔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 원래 또 무슨 약물 주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 테러 같이. 야, 그럼 뭐 구토가 걷지도 못할 정도면 이거 심각한 뭐 이상한 물질을 넣었나 보죠? 그리고 앞서서 2021년 10월 영국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찾은 19세 여성 자라 오웬은 갑자기 블랙아웃.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리가 아파서 보니까 바늘에 찔린 자국이 있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끔찍한 성범죄에 희생되진 않았지만요. 오웬 역시 정체불명의 주사바늘 테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니 범행 수법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 노리는 어떤 범죄 같은데.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영국 2달간 주사기 테러 274건 발생. 헐. 2022년 프랑스 석 달간 주사기 관련 300건 이상 민원 접수. 이 밖에도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 곳곳에서 수백 건의 주사바늘 테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숫자면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근데 어떤 목적으로 왜 사람들 저렇게 찌르고 다니는 겁니까? 자,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 사건에 각국에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어지러움, 구토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 기절까지 했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을 찌른 범행 도구인 주사바늘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피해자들의 이상 증상을 유발한 약물의 정체도 확인 불가. 확인 불가래. 뭔지도 몰라. 나도 모르게 누가 찌르고 간다니까 이거 너무 공포스러운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주사바늘 테러의 배후, 범인에 대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대체 뭘 원하는 건지, 뭐 왜 자칫 이러는 건지. 인신매매나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거든요. 빨리 잡아야겠는데요. 그렇죠.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디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고 실체가 밝혀져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특종은 마치 도시괴담에 나올 법한 끔찍한 스토리지만요. 더 이상 도시괴담이 아닌 미국에서 현실로 일어난 끔찍한 실화입니다. 2022년 8월 16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에린 밈스는 생일을 맞아 한 식당에서 남편과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그리고 부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5분 뒤 밈스는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5분 만에 범죄를 당했다고요? 5분 만에. 뭐 흔히 말하는 퍽치기 이런 건가요? 자, 밈스가 쓰러진 이유 다름 아닌 쓰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차를 타기 전 조수석 손잡이에 휴지가 꽂혀 있는 걸 본 밈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손으로 휴지를 주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차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And maybe like 5 minutes, my whole arm started tingling, started feeling numb, and then I couldn't breathe. I started getting hot flashes, my chest was hurting, my heart was beating really fast. 민수의 팔 전체에 마비 증상이 오더니 급기야 발열과 호흡 곤란 증상까지 발생. 결국 민수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도시괴담 중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실판으로 벌어진 거네. 장갑을 끼고 다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열쇠 차고 장갑 끼고 이러다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밈스가 병원에서 소변, 혈액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밈스의 증세는 급성 약물 중독. 더 큰 문제는 약물의 정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밈스를 노린 거예요? 아니면 묻지마 테러예요? 알 수 없죠.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차에 전단지 같은 것도 많이 꽂혀 있고 다 빼서 뭐 쓰레기 버리잖아요. 있으면 그냥 그거 버리게 되잖아요. 아, 누가 여기다 꽂아놨어? 그러고 버리겠죠. 야 이거는 그것도 아예 못 건드릴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뭔지 모르니까.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밈스는 해당 사건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앞으로는 밖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며 경고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 쓰레기를 보더라도 맨손으로는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진 2020년 2월. 중국 전역을 분노로 들끓게 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이게 뭐 듣기가 무서워 죽겠다. 뭐 상상을 못 하겠으니까. 2월 4일 중국 광시성의 한 아파트. 일행 4명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는데요. 그런데 일행 중 장모후이라는 남성은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손으로 버튼을 누르지 말라고 비치해 놓은 휴지에 침을 뱉은 뒤 버튼에 문지르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걱정을 하고 이거 안 퍼지게 막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저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일행은 왜 안 말려요 또? 자, 이들의 끔찍한 반응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요. 곧이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침을 뱉은 남성 장모 후이는 조사 과정에서도 정말 뻔뻔하게도
그냥 재밌어서 장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주목을 부르는 변명을 해댔고요. 이런 뻔뻔한 모습의 사람들은 이 시국에 저건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그렇지. 이건 장난이 아니라 범죄다. 개념을 좀 챙겨라 하며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아, 저건 황당하네. 아니 할 장난이 있고 안 할 장난이 있잖아요. 사람들 목숨이 얼마나 많이 정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장난이라고 정말 해. 주변의 유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저 걱정도 되는 게 진짜로 저 만행으로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코로나19는 비말 전염이 거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매개체 아니야 이게 지금. 가장 위험한 짓거리를 한 거죠. 그런데도요, 천만다행히 장모 후이의 경찰 조사 결과 병원 검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처벌, 치안관리법에 따라 10일 동안 구류 처분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사한 범죄가 있었지만은 이건 절대 장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선 안 됩니다. 자,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위기 상황. 제발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배려하며 조심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